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는 중국 전기차 유망주 3대장 중에 하나인 샤오펑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유망한 중국 전기차주인 리오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토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회장님이 리 씨예요. 그래서 리 오토인 것 같고 여기도 아주 짱짱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리오토는 샤오펑이나 니오와는 달리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가솔린과 함께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또 특징이 니오와 샤오펑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리오토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회사하고는 약간은 궤를 달리하는 회사예요. 리오토도 샤오펑과 마찬가지로 IPO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30일에 나스닥에 11억 달러 규모로 IPO를 했습니다. 샤오펑의 15억 달러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로 IPO를 했고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이 리오토의 차종은 현재까지는 리샹 원이라는 하이브리드 SUV 차량 한 대뿐입니다. 우선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그래서 가솔린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가솔린이 직접 엔진을 구동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구동계는 전기 구동계 하나밖에 없고 가솔린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 에너지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쉐보레 볼트와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은 1.2리터 터보차저 엔진이 전면에 달려 있고요. 후면에 전기 구동계의 모터가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 이 차량의 경쟁자를 좀 살펴보자면 가장 이제 크게 떠오르는 거는 니오의 ES8인데요. ES8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 하이브리드 차량인 리샹 원과는 완전히 동일한 카테고리의 차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샤오펑의 P7을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이어받아서 샤오펑의 P7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개는 차종이 다릅니다. 리샹은 SUV고 하이브리드고 그 다음에 P7은 순수 전기차의 세단이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격대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교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리샹 원의 가격이 32만 8천 위안으로 P7의 27만 6,900 위안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P7은 참고로 롱 레인지의 가장 좋은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샹 원은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좀 느려요. 6.5초 정도이고 P7의 롱레인지 올휠 드라이브 4륜구동의 경우에는 4.3초로 성능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리샹 원은 800km인데 이건 이제 가솔린 구동을 포함해서입니다. 순수하게 전기 자동차의 능력만으로는 200km를 갈 수 있어요. 반면에 P7의 주행 가는 거리는 670km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중국 기준의 주행 거리 측정 기준인 NECD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리샹원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조금 작습니다. 40kWh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P7은 그의 2배인 80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리샹원이 가족용 SUV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맞게 크기는 약간 더 큽니다. 하지만 휠 베이스는 오히려 P7이 더 길어요. 이거는 가솔린 구동계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와 그게 없이 순수 전기 구동계밖에 없는 순수 전기차와의 특징 차이죠. 순수 전기차가 차 크기 대비 휠 베이스, 그러니까 실제 실내 공간은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리샹 원이 더 크지만 실제 순수 실내 공간은 P7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OS를 사용해서 자율주행 레벨 3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샤오펑과는 다르게 니오는 현재 그냥 레벨 2 수준, 그러니까 한국에도 많은 차량에 달려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바로 지난 9월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을 위한 칩을 탑재를 한 그런 차량을 2022년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기도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아마 목표로 하겠죠. 그리고 나름 여기도 구독 서비스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회원제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량인 리시안 1을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차가 크다. 그리고 순수 전기 차량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수준은 스마트 크루즈 수준이다. 그런데 생각외로 비싼 편의 차량이다.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토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7월 달을 보면은 10위권 안에 순위에 들어있어요. 중국 전체 전기 판매량 순위 중 9위에 해당이 돼 있고 8월에도 이 순위가 올라갑니다. 한 계단 올라가서 8위에 랭크되어 있고 9월이 되면은 더 좋아집니다. 6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판매량 증가 추세가 좋은 회사다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좋은데 과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 리오토도 상장한 이후에 이번 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했고, 우선 재무제표를 보자면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는 지난 연도에 같은 분기와 비교를 하죠. 근데 이 회사는 지난 연도에 같은 분기가 아니라 바로 이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과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작년에는 거의 실적다운 실적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실적다운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비교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난 분기인 2분기와의 비교를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기업은 일단은 이익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자동차 판매 매출, 그러니까 비이클 세일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자면은 지난 분기에 약 19억 위안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25억 위안 가깝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 2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샤오펑이 이번 분기에 약 19억 위안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리오토는 지금 샤오펑보다도 매출 규모가 더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갭상으로 이번 분기 흑자가 나왔어요. 지난 분기에는 1억 6천만 위안 정도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1,600만 위안 정도 논갭상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갭상으로는 적자인데 스톡 옵션을 비용 처리하지 않아서 그래서 논갭상으로는 흑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회계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산과 부채가 얼마 정도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우선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무려 200억 위안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약 48억 정도 있어서 총 자산이 250억 위안 정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부채는 우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가 약 30억 위안 정도 있고 만기가 1년 이상인 비유동 부채가 20억 위안 정도 있어서 총 부채는 약 50억 위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무려 250억 위안이 있는데 부채는 50억 위안 정도밖에 없으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5배나 많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재무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샤오펑의 재무 상태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정말 기업이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 자산을 처분할 때 100만 원밖에 못 받을 자산도 재무제표상에는 그 자산의 구입 가격인 뭐 1,000만 원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샤오펑도 그랬지만 리오토도 솔직히 신흥기업치고 조금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좀 지나치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는 솔직히 약간 이런 좀 뻥튀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이 기업의 한번 밸류에이션을 볼까요? 우선 리오토의 현재 시가총액은 260억 달러 정도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일단 이런 기업은 사실상 뭐 PER이 적자기 때문에 PER을 구할 수도 없고 볼 이유도 없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매출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PSR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PSR이 약 80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220억 달러인 것을 기준으로 한 건데,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260억 달러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기준이 되면은 PSR이 80배보다도 더 높은 약 90배에서 100배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PSR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다뤘던 샤오펑의 PSR이 약 50배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리오토는 거의 100배에 달하니까 샤오펑보다도 PSR이 거의 2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14배하고는 뭐 비교도 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밸류에이션 숫자만으로 이 기업이 진짜 고평가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했죠.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률이 아주 좋다면은 PSR이나 PER 같은 숫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고평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의 성장률을 한번 봐야겠죠? 우선 PER 같은 경우에는 샤오펑이 2022년이 돼도 적자였던 것에 비하면 리오토는 2022년이 되면은 주당 순이익 약 0.14달러 정도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샤오펑과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치에 약간 신뢰성의 문제는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에 주당 순이익 0.14달러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밸류에이션 해보자면 PER은 약 222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현재 주가 그대로라고 했을 때 현재 테슬라와 비슷한 정도의 PER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란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그렇게 합당하다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출 증가는 어떨까? 매출 증가는 증가율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022년이 되면 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2022년이 되면은 이 리오토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리오토와 샤오펑의 매출은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PSR이 리오토가 샤오펑의 무려 2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리오토의 PSR은 전반적으로 샤오펑보다도 훨씬 더 고평가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샤오펑보다도 살짝 더 고평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제 여기가 샤오펑보다 흑자 전환하는 게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0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자면 이 리오토도 한 2주일 정도 전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급등을 하다가 잠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단 며칠 만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래일에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심지어 고점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고점이었던 31달러 정도 대비해서는 거의 30% 정도 올라간 40달러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마지막 거래일에 엄청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존에 샀던 사람들 거의 다 이날 팔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물대를 보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이 마지막 거래일에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위로 사람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 밑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날 다 팔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왕창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이제 그 구조대가 간다 그러죠. 구조대가 가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구출해 내면서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심한 저항과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다 녹여내고 물린 사람들 팔아제끼는 그 매도세를 다 이겨내고 뚫고 올라가야지만 지난 고점을 탈환하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밑으로는 지지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차트상의 갭, 이 갭의 하단 부분이 일시적인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이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갭의 하단 부분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지력이 별로 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오토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샤오펑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밑으로는 지지가 별로 없고 위로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는 약하고 저항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히 안 좋은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차트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차트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 무조건 그 차트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차트에 대한 해설은 그냥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 이걸 절대적인 거다라고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오토를 살펴봤고요.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샤오펑보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조금 고평가인 것 같고 주가 차트상의 흐름도 조금 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토를 진입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유망주인 샤오펑과 리오토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화요일 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니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니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